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법, 여기에 또 원자재 안보 파트너십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2기부터 본격적으로 Build Back Better, 즉 BBB 3종 세트로 한국 기업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미국 쪽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경제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급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 양회 대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죠. 예. 애틀란타 여는 총재의 발언이다. 애틀란타 총재의 발언은 금리 결정권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 다양하게 0.25냐 0.5냐 이래서 다양한 견해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기간이 많이 경과해서 그 자체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 양회 대회가 3월 그 첫째 주에 열리는데요. 예. 항상 미국 증시에서 오면 미국이 중국의 패권 다투면서 강한 자신감을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중국보다 여러 가지로 뒤진다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요인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초반부터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특히 오늘 그 나스닥이라든가 예. S&P가 금리에 민감한 부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증시 해설할 때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왜 나스닥이 올랐을까? 그렇죠. 그 인과관계를 종전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번복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해들을 앞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Build Back Better 해서 BBB 바이든 정부의 출범 초에 이렇게 얘기 나왔었죠. 예.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방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들이 쭉쭉 부각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실체들을 보면 역시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굵직굵직한 대일수록 월가에서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마의 4% 벗어나서 4.1%까지 거의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4.9도 넘겨서 국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까지 올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그 테슬라 데이를 했죠. 투자자의 날 하면서 예. 사실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는 했습니다는 그 분위기 현지를 볼 때는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어제 이제 예. 그랬었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한때는 7% 가깝게 떨어지다가 예. 장마감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는 나스닥이 오르는 폭에 비해서는 테슬라가 한 5% 떨어진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우리 이엔 캐스터께서도 아마 이렇게 투자자 날 끝나고 나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현재 분위기 보면 애널리스트의 평가들은 상당히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소위 그 프레이밍 이펙트 측면에서 현재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 현명하신 서학개미분들의 사실 판단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투자자 날에 앞서서 예. 사실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가 안에서 좋은 측면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가장 관심은 머스키즘의 세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한 70% 내내 떨어집니다 하더라도 서학개미라든가 일부 분들은 이 일론 머스크에는 강한 믿음감, 모바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강한 어떤 성공에 대한 믿음감 때문에 사실은 한국경제TV에서 테슬라 주식이 안 좋습니다 함에도 여러 가지 분면 소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를 줄기차게 샀던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확실하게 올해 들어선 퇴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값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믿지를 못한다는 풍조.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과세의 상향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이곳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결부돼 있는데 예. 사실 테슬라라든가 투자자의 날에서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테슬라의 반값 자동차를 내면 예. 자사주 매입 방침에 저 과세를 상향 조정과 상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빅테크 업종들이 다른 업종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투자의 그 이렇게 경영에서 보면은 경영 방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자, 과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바이든 정부에 예. 거기서 반값으로 후려치겠다 하는 이런 그 발표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바이든 정부와 갈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FMC가 다 하고 있는데요. 예. 0.25%든 0.5%든 어느 쪽이든 예든 간에 이것은 상당 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예. 페드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장 흐름을 뭐 바꿔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뭐 홍영커 이거는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주식을 해석하는데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영향은 미칠 수는 있겠지만 뭐 판세를 뒤바꿀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시청자분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성,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난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높고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가장 애청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익명 처리하지 않고 이름까지 밝히시는데요. 예. 오늘은 느닷없이 그 시오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께서 또 다른 회장님께서 사실 이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이 1,235원입니다. 그 정도에 이렇게 내려가면 환차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나갑니다. 예. 지금 우리 정영국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2월 초에 1,227원까지 가다 보니까 예. 적정 환율 수준 1,230원보다 밑이니까 사실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겠습니다는 그렇죠. 우리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4 역성장, 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벌써 180억이 넘으니까 이런 상태에선 철저하게 환차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데요. 1,235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환차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갔던 거고 2월 초 이후에 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에서 1,350원 걸리면 이때는 국내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이상 이번에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 한국 증시의 환차익 측면에서 매력이 보이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가 한국에 내부적으로 오면 이게 특이한 조치가 없고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제 외국 자본이 코스피가 오늘 15포인트 올른다는 데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장 외국인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종목들이 결국 코스피 종목을 끌어올렸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약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이상 샀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회장님들이 문의하셨을 때 대체로 보면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으면 1,230원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잡으면 나간다. 그러면 코스피 떨어지고 환율 올라간다. 예. 그리고 1,330원에서 1,350원 되면 그때는 한국의 펀더멘탈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좋다.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홍영국께서 어제 닭이 먼저냐 뭐 예.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어제는 환차익을 생각해서 외국 자본이 5천억 들어왔고 그럼에 따라서 대형주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가면 대형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예. 그러면 코스닥은 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떨어졌을 겁니다. 예,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어제 떨어졌을 겁니다. 코스닥 떨어졌죠? 코스닥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어지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할 때 외국 자본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뿜어주는 예. 외국 자본을 흡수해주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 결정, 환율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예. 주가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됐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BBB, Build Back Better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집권 2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바이노믹스를 완성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범초에 자 바이드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는 빌드 백 베러 오랜만에 들어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대목인데요. 소위 BBB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BBB는 양대축을 갖고 있습니다. 신뉴딜 정책. 요거는 국가 개조 인프라 개조 산업이죠. 예. 노후된 인프라 더 다리 항만 철도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이겠다. 그래서 과거 1930년대 페레시강 개발 루즈벨트의 그 밑에서 신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바이노믹스다 할 때 오바마 정부 때 헬스케어 문제 아시겠습니다. 예. 사회적 인프라 관련된 헬스케어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오히려 오바마 죽이게 나섰으니까 예.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신 오바마노믹스, 오바마 헬스케어를 복원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예.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법이 민주당 내 조맨친 의원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형이 됐죠. 예, 그렇죠. 규모 자체가 3조 5천억 달러에서 4,700달러 굉장히 축소됐고 예. 두 번째는 뭐냐 변형이 됐습니다. 명칭이 인프레 감축법, 인프레 감축법. 작년 8월달에 인프레가 불거지니까 예. 이걸 국회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좀 죽여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측면의 그 상하원 이렇게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의 동조를 얻을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인프레를 줄인다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프레 감축원이다 해서 IRA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프레 감축법, 그다음에 인프라법,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Material Safety 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예. 파트너십으로 해서 MSP 이렇게 해서 이게 미국의 BBB 3종 세트다. 예. 이것이 세계 기업을 불러들이킨다. 세계 기업이 불러들이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하는 쪽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지금 실체를 놓고 보면은 동맹국들까지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면 예. 이게 인프레 감축법이다 이 명칭을 하지만 인프레 감축이냐 그렇진 않다. 음. 대중 견제 그리고 동맹국을 흡수하는 이런 그 법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규모 자체가 3,700억 달러인데요. 기후 변화에 전부 4,300 중에서 3,700달러 기후 변화에 놓고 있죠. 요건 이제 제조 공정가스 CO2 가스와 관련해서 먼저 간 미국, 그다음에 지금 제조업에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CO2 가스 감축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성격이 한 건 바뀐 것은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보조금을 CO2 가스 알리백 뭐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알리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는 예. 카본 제로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조금을 주겠다. 이 보조금 내용과 가지고 또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예. 자, 미국은 속지지 원칙입니다. 뭐 홍행커께서 나중에 결혼하시면 예. 그렇게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때는 탁 미국에 가면 자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나면 속지지 원칙에서 한국은 예. 속인지 원칙입니다. 속지지 원칙에서 다 그 순간에 애만 나면 그게 미국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있어 속지지 원칙인데요. 기업도 들어오면 속지지 원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미국화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화해라.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 리쇼링 정책이 나오고 커드러플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저기 나왔습니다. 얼라이언스 지원다. 밸류를 밸류 체인을 미국화시키겠다 하는 측면에 그런 것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과세 방안, 그다음에 기업 공개, 안보와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공개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예. 이것이 사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만 자 한국의 반도체 기업도 삼성전자도 미국에 들어오라 해놓고 보조금을 주겠다. 오케이? 예. 보조금 받죠. 근데 보조금 받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떻게? 기업에 이윤을 내면 우리 보조금의 대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의 대가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윤을 좀 이쪽에 내놔라. 그것이 세금 형태든 이윤 배분 형태든 그리고 미국의 통상법 232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안보와 관련된 통상법입니다. 예. 미국은 201조 통상법 시리즈, 232조, 그다음에 301조 스페셜 301조 일반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가 있는데요. 232조는 미국의 안보와 결부될 때는
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안보에 굉장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공개해라. 이런 것이 동맹국까지 부담이 되면서 사실 미국에서 오면 모든 기업을 빨아들이되 거기에서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이윤도 미국에 내고 고용도 미국에 공여하고 그다음에 미국전 제품도 이렇게 사라그리고 그리고 기업에서 뭐 핵심 기술을 미국에 공개하라 그리고 그러면 미국의 예석화 작업이죠. 미국화 예. 작업이죠. 요 작업이 지금 돼서 해외 기업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산을 지날 때 통행세를 걷거나 뭐 통행료를 내는 그런 뭐 건달들, 뭐 산적들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너무 자,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네,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 그리고 원자재 안보 파트너십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1930년대에 나왔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홀리 스몰법이라 해가지고 보호지 원칙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스무드 허리법이라 해가지고 극단적 보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통행서를 뭐 망대를 내면 뭐 산적이라고 해서. 산적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사실 지금은 미국에서 충분히 지금은 국가를 구별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원 마켓, 원 월드, 원 컨트리 세계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예. United States of World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하나 주, 그다음에 한국도 하나 주, 일본도 하나 주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한국도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게 서울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세계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 미국이라는 주에서 모든 것을 매력 있게 다 하면 다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으로 들어왔으면 서울에 왔으면 서울에서 지방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 구조다. 근데 이런 세계 변화된 환경을 미국은 적용한다는 측면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국이라든가 한국, 심지어는 한국 기업까지도 예. 야 동맹국에서 위안다 치고 전부 미국으로 가져가네? 이렇게 해서 반발이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된 대목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먼저 가느냐, 예. 따라가느냐 이 차이다. 그래서 사실 BB 액트 3종 세트를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다. 예.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다. 나머지 따라오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은 힘든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산적두목이 통행세를 내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글로벌 추세를 지향했던 선도했던 사실 미국이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건 아니다. 아니다. 예. 지금 미국의 서울이다. 세계에서 보면 서울이다. 서울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상품도 몰려오고 자본도 몰려오는 그런 각도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던 만큼 뭐 가벼운 농담을 했었고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모든 것을 미국으로 우선시한다면은 미국 경제도 침체될 것이라는 이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노랜딩이라는 용어 나올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보면 올해 증시가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예. 경기 침체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는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노랜딩이다 하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하니까 사실상 한국 같은 이런 국가에서 경기 침체 문제지 세계적으로 보면 그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경기가 붕괴돼서 증시가 침체된다 이런 시각보다는 2월에 그 조금 주가가 조정하는 것은 미국의 페드의 경기가 좋아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져서 예. 1월에 그 이렇게 주가 분의 조정이지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분위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BB의 3종 세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모든 그것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자국 내에서 보면 가장 우량한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경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고용도 좋고 CPI에서 자 물가도 통제되고 소매 판매도 좋고 그리고 새롭게 뭐냐 지금 3월 달이 접어들니까 1, 4분기 미국의
애틀란타 나월이라든가 성장률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성장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경제가 3분기에 3.1%, 그다음에 4분기에 2.9%다 좋죠. 미국 경제 잠재 성장이 1.75%니까 그리고 3분기에 올해 1분기에 3월 달 들어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3%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1분기 성장률이 3%가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경기 침체냐, 미국 경제. 누가 경기 침체냐. 금리에 대해서 올라가는 인상이 내는 것은 미국 경기가 회복이 경기 결과가 자신감이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3월 달에 매파 기질이 돼서 자 1월 달에 피벗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조정되는 거지. 많은 사람이 올해 미국 경제가 그레이트 리세션 될 것이다. 증시가 불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월 달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누가 지금 감히 침체를 하느냐. 예. 이게 월가의 분위기다. 오늘 3대 지수가 마의 4%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회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양회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나 큰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영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미국 경제에 이렇게 퍼스트 무브 전략에 위감을 느끼는데 자 시진핑가 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민들의 어떤 뭐 지지를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예상됐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 이건 이미 나왔던 거고 예. 지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중국 경기에 대한 리오프닝 경기 부양책 이건 예상대로 했던 거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이번에 양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 문제에서는 전인대인데 예. 정협에서는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산당대 영수체제를 시진핑이 했으니까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핵심이거든요. 예. 이건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전부 시진핑의 영수체제, 단독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집단지주에서 단독체제를 하는 사람을 교체하겠다. 그걸 이미 명단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확인하는 거다. 근데 중국이 전인대에서는 뭐가 나올까? 목표 성장률 5% 제시하는 것, 그것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기부양책 5%면 경기부양책이 나오는데요. 이 경기부양책이 사실 대규모로 나올 때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는 예.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데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할 때는 인플레를 재발시킬 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국의 전인대 양해대가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게 예. 지금 양해대를 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해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증시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증시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기대감을 하지만 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목표 성장률 5% 제시하는 거 경기 부양책에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의 경제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전쟁 이 부분을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2021년 11월 달부터 예. 미국이 달러 강세를 통해서 사실 인플레 수출을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게 가장 피해가 중국이 당했죠. 중국이 당했죠.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중국이 사실 시진핑 영수 체제를 작년 10월 달에 마련해놓고 예. 이렇게 독점권을 갖는 상태에서 중국이 언제부터 사실 미국의 지금의 아킬레스건에 지금 미국에서 보면 전부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증시라든가 페드의 금리 인상폭이라든가 바이든과 페드 간 전쟁을 치른다든가 대선 문제라든가 전부 인플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아킬레스건을 언제 건드릴 만큼 중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이번에 페드 입장에서도 중국의 전인대에 관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부양책 내용에서 그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규모가 커지면 인플레 수출하는 측면에서 2021년 11월 달에 미국이 인플레 수준의 반환격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 대목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부양책 이거에 대해서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면 한국 증시가 가장 혜택을 받았습니다는 이번에는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다. 왜냐? 인플레가 불거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경기 부양책이 크면 클수록 인플레 불거지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있었죠. 네,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